하라리요. 오, 좋네. 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공개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면 간혹가다 이제 화질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질을 좀 더 좋은 상태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다가 적어드리는 페이스북 계정을 검색하시게 되면 현재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똑같은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화질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화질과 페이스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이제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유튜브 쪽에 이제 접속량이 많아지게 되면 다소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화질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JK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보드 아저씨님 반갑습니다. 김DDS님, 네, 좋은 밤입니다. 고맙습니다. 백라봉님, 네, 반갑습니다. 김진주님, 반갑습니다. 네, 민케이님, 매번마다 많은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딴따라파레님, 반갑습니다. 네, 해당금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이씨님, 네, 반갑습니다. 네, 피써니님, 반갑습니다. 네, 박용학님, 반갑습니다. 정준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나눌 수 있도록 매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발님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단일계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임상 3상 실험 결과를 마쳤고 내달에 다음 달이죠. 이제 12월 달부터 상용화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11월 18일 날 미국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됐지만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1%가 넘는 조정 장세로 장이 마감되게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 마감 시점에 이제 조정세가 강해진 원인으로 잠시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이다라는 그러한 보도 내용들이 투자 심리를 흔들리게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저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 1차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주요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하는 현상이 확인된 바가 있었죠.
근데 이와 같은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을 완전히 이제 마치고 나니까 초기 임상 3상 중 1차 테스트 과정 속에서는 예방률이 90%였는데 임상 3상을 완전히 마치고 나니까 예방률이 9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인종에 따라서도 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확인된 내용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대형주로 갈수록 더 조종세가 강한 그런 양상으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게 됐죠. 즉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날이 내일로 이제 다가왔어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다음 달부터 이제 화이자께 상용화가 되고 모더나는 이제 2021년 중에 또 상용화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면서 2021년도서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이제 직접 적용되는 국가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2020년도서부터 지속해서 실물 경제를 마비시키고 때로는 완전히 멈춰 세운 바 있는 코로나가 드디어 이제 감염 확산이 제어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손 마사요시, 우리에겐 손정희로 알려져 있는 저 손정희 회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비상사태다. 뭔 일이 벌어질지 누가 그거를 아냐. 나는 비상사태라고 인지했고 자산 매각하려는 것을 2배로 늘려서 매각했다.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대중이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하고 직접 자산을 매각했죠. 근데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서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 인물들이 가끔 가다가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때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죠. 2019년 12월 달에도 손종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와 유사한 대중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발언을 한 바 있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드디어 코로나 백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그나마 더 안정성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미국산 백신이 이제 상용화가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왜 손 마사요시, 저 손정희는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하고 자산 매각을 2배로 늘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내용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공개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제 녹화 편집본을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에 몇몇 분, 3분에서 4분 정도가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의 댓글들, 그 댓글의 설명글을 달아도 그 내용들을 참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만의 댓글을 다는 현상이 있었다. 라고 이제, 현상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죠. 그 공유를 드렸을 때, 당시 이제 공개방송에 참여하시고 계신 몇몇 분들은 저 냉각기라는 단어를 구독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희는 특정 동일한 내용의 댓글이 반복되는 현상을 갖고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만 드렸죠. 오늘 그 뒤에 어떤 것이 확인이 됐는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상대방에 관련돼서 누군지도 모르고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저희 공개방송에 들어와서 그동안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는 그 댓글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얘기. 최근에 왜 인간지표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비슷한 내용을 대화명의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뤄왔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머리 나쁜 그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남기게 됐죠. 그래서 댓글의 수준을 넘었다. 댓글의 수준을 넘었다. 네. 강제 팬미팅이 떼거지로 같이 면상을 드는 일이 진행되게 된다는 점, 오늘 그 증거를 직접 눈으로 공유를 드리는 본 내용 뒤에 아주 재밌는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방송이죠. 공개방송의 진행을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현상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개방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난 이제 공개방송 속에서
공개 방송에서 안티한 댓글을 달게 되면 제가 전문 용어로 친절한 안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못 다는 것 같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2명에서 3명 정도가 다시 이제 안티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의 머리 나쁜 리더가 흔적을 남겼다, 명백한 증거를 남겼다, 그 증거 보여드리고 조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 점 안내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명히 저희 공개방송 속에서는 다른 채널에서 뭐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뭐 음해한 적도 없고, 저희 이제 공개방송에 유입된 분들이 그 실명 채널명을 거론할 때 분명히 저는 그 실명 채널명을 거론하지 말라라는 중재를 계속해 왔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장인지 누구는 모르겠지만 대화명으로 보면 수장이에요. 네, 그 수장이 우리 공개 방송에 들어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떼거지 들고 들어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 좀 본 내용 끝나고 아주 재밌는 내용을 직접 눈으로 저희의 특색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함께 재밌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 방송에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면 법리적인 해석이 끝났죠. 그와 관련된 의도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 댓글 차원의 경고를 넘어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에 안내 말씀 드릴게요. 꼬리가 길면은 밟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 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평일 늦은 시간에 목요일날 야근한 것과 같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그치더니 굉장히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어떠한 재밌는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갖고 와서 또 전달을 해주나 기다리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저희와 관련된 얘기는 좀 줄이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신경을 써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성의 시대님 반갑습니다. 유윤경님, 네, 반갑습니다. 유윤경님 좀 이따가 그 증거자를 보게 되면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네, 파이브정님, 네, 반갑습니다. 네, 크라우스님 반갑습니다. 네, 빛나는 우주님, 네, 오늘도 빛나는 공개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브라이언 씨님, 네, 반갑습니다. 이창호님 반갑습니다. 오준철님 반갑습니다. 머리 아픔님, 네, 머리 아픈 얘기 잠시 공유드려서 네, 송구스럽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 이미 인간지표 2명이 또 들어왔죠. 저 인간지표가 어디서 온 인간지표인지 좀 있으면 다 까발려지게 돼요. 네, 당신들 출신을 알게 됐고 이제 댓글의 수준을 넘은 당신들의 행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네, 참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요번 주에 이제 가장 또 핫한 주제, 화요일 날 이제 살펴봤었던 얘기도 가장 이제 핫했고 오늘 주제도 굉장히 핫해요. 드디어 이 화이자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임상 3상의 1차 테스트 중에서는 예방률이 90%로 알려졌던 이 백신이 임상 3상을 다 마치고 나니까 예방률이 95%까지 높아지게 됐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연령층에 특별한 부작용을 만드는 게 없고, 그리고 여러 인종들의 테스트한 결과 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공유를 한 바 있듯이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좀 유통상의 문제가 있죠. 유통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용화의 속도에 문제가 좀 발생이 돼요. 극초저온 마이너스 72도씨 정도에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되고, 냉동 보관을 하게 되는 순간 5일 정도뿐이 유통기간이 되지가 않아요. 미국의 어떠한 대형 은행들도 이와 같이 극초저온 냉동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돈이 많은 선진국들, 의료체계가 발달되어져 있는 선진국들은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을 유통시켜서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와 같은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을 유통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화이자에서 백신의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백신의 지속기간에 관련돼서 임상 3상을 마친 그 순간에도 명확히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의료기관들은
중요한 것은 극초 좋은 냉동 보관이라는 거를 빼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또 의문이다라는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모더나에서 만드는 것은 영하 마이너스 20도 정도, 현재 주요한 감기 백신들이 유통되는 그 정도 선에서 유통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2021년도에 나오게 되고요. 이와 같이 드디어 지긋지긋하던 코로나가 감염 확산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손정의, 손마사요시가 뜬금없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컨트롤될 수 있는 종결이 임박해오고 있는데 비상사태다. 비상사태야. 2개월, 3개월 뒤에 뭔 일이 벌어질지 누가 그걸 아니? 비상사태야. 그래서 나는 자산 매각을 2배로 늘려서 자산 매각을 해버렸어. 비상사태야. 뭔 소리입니까? 이게 뜬금없이. 코로나가 지금 사라져가는 그 끝물에 와 있는데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려면 2020년 1분기나 2분기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뭔 놈의 비상사태입니까? 대중이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어서 명성이 있는 분들은 특정 기간에 이와 같이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를 던져왔어요. 2019년 12월에도 짐 로저스가 화두를 던졌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어쩌면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19년 12월 주식시장 계속 잘 나가던 시절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금융시장에 그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냉각기, 냉각주기의 약자, 당곡에서 출발한 지하철의 앞에는 당곡의 행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저 밑에 사당행이라고 적히는 것처럼 냉각주기가 9월서부터 시작이 되게 됐죠. 근데 이것을 갖고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오늘 이제 본 내용 뒤에 공개될 특정한 곳에서 4명에서 5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녹화 편집본에 대한 안티 댓글, 그동안의 공개 방송에 난입해서 나온 안티 댓글을 다뤄온 그 주체가 오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네, 저희 스텝 오늘 150만원 드렸어요. 네, 그 증거자료 확인한 거와 법리 해석 마친 걸로. 네, 그 내용 보게 되면 이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냉각주기의 약자 냉각기. 손마사요시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냉각기를 말해오던 과정에 당신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던 시절에 비상사태다! 자산 매각 2배로 늘렸다. 오늘,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물들이 뜬금없는 화두를 던졌을 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조건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지하철을 탈 때 꼭 앞에 당곡의 행인지 사당행인지 보고 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길을 안 잃어버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알고 있던 사람도 헷갈리게 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내용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빛늑대님, 네, 반갑습니다. 윤준영님, 반갑습니다. 공용계정님, 네, 공용계정으로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거북이님, 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바무리 지은 그대 공개방송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 공개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김홍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4분 뒤 오늘 준비한 매우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살펴보는 코로나 백신 상용화가 다음 달부터 되는데, 미국산 상용화가 다음 달부터 되는데, 이 손마사요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비상사태를 말하며 본인의 자산 매각을 2배로 늘렸을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바라보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해온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오늘 준비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 그 뒤에 아주 재미난 이벤트 내용이 또 진행이 되게 돼요.
지금도 두 분이 싫어요 인간지표 두 명이 나왔고 공개방송이 진행되면서 지속해서 저희 공개방송에 라이브로 이제 난입을 해서 댓글에다가 난도질을 하던 인간지표들 녹화 편집본을 남기게 되니 이제는 영역을 바꿔서 거기다가 댓글에 똑같은 내용들을 대화명을 바꿔가면서 남겼었던 그 난도질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이 머리 나쁜 주동자가 명백한 증거를 남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 스텝이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다가 오늘 이제 그 증거를 갖고 법리 해석 결과까지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제 좀 보답을 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가 저녁 석식과 함께 이벤트가 진행이 됐어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 내용 뒤에도 더욱더 재미난 얘기들, 저 매번마다 3월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저 인간 지표들 싫어요를 누르는 저 꾸준한 사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왔는지 자기네들이 알려줬어요. 네, 오늘 그 내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그들의 댓글 조작 사건이 국정농단급이라는 것을 공식화를 하고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계속 말해왔는데 이와 같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게 된 손정희와 비슷한 얘기들 오늘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탁님 반갑습니다. 박지영님 반갑습니다. 정민우님 반갑습니다. 은빛 늑대님 네 반갑습니다. 은빛 늑대 네 굉장히 멋진 대화명 같습니다. 네, 은빛 늑대 네. 네, 잠시 뒤 2분 뒤에 오늘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임상 3상을 마쳤죠. 다음 달부터 이제 미국산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주식시장은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는 단계까지 더 가까워졌는데 왜 급등을 하지를 못하고 1%가 넘는, 예전 같으면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종합주가지수가 1% 내외로 급등락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급등락이라고 말했어요. 급락 또 급등. 근데 시장 경험이 적으신 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만 경험을 하신 분들은 코로나에 들어와서 종합주가지수가 막 마이너스 4%, 6%, 10%도 더 빠지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1% 정도의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지하는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10% 내외의 등락인데 이것을 냉각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내외의 등락이 나타나게 될 때 국내 이제 코스피만 보더라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HTS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등락 현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와 같은 점, 시장 경험이 없는 기술적 분석가의 그런 좀 재미로 말했겠죠. 본인도 그 정도까지 시장 경험은 없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10시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준비한 주제가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주제는 오늘 평일 늦은 시간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본인의 소중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답으로 들고 가실 수 있는 아주 맛깔난 주제를 오늘 첫 번째 하나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적지 않은 본 내용이 아니지만 번외지만 그동안에 3월서부터 끊임없이 인간 지표들이 안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주고 가끔 가다가는 공개방송에 난입해서 헛소리 댓글을 막 남겨놓고, 또 최근에는 녹화 편집본의 댓글에 저희가 공유드린 내용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댓글로 잘못된 틀린 것을 인정하라, 기술적 분석 내용으로 분석을 하더니 말을 바꿨다가 같은 대화명은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댓글을 다는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되게 됐죠. 이에 관련돼서 또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셨던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구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조작하는 그러한 인력들과 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백히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스태프분이 몇 주간 그것을 추적을 했고 법리 해석 가지고 오늘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증거자료 오늘 공유를 드리고요. 증거자료를 공유 드리는 이유는 댓글창에서 정중한 뭐 경고로 끝나는 범주를 이미 당신들이 넘어섰다는 것,
대해서 원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되는 그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바쁘신 분들께서는 첫 번째 내용만 좀 확인을 하고 주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과연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뭔 짓들을 해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번외 내용,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내용 같이 참고해 주시면 매우 재밌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 조작을 하더라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완벽하게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성이 떨어지거나 주의가 결핍되는 애들은 걸리게 되죠. 전문용어로 뽀록 나게 돼요. 뽀록이 났어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이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임상 3상 2차 테스트까지 다 마치게 되는 소식이 나오게 됐고,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다가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1%가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또 이러한 시점에서 손정희, 우리나라 이름으로 손정희, 우리가 더 익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손마사요시 회장이 비상사태문이다,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비상사태 이빠이와 2배 넘게 매각했습니다. 와 같은 발언을 했어요. 난데요. 뭔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내용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무단 도용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시각자료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출처 없이 저희가 분석한 레퍼런스가 없는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영상으로 남게 되고 그 출처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결론은 무단으로만 가져가게 돼도 그것이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 친절히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소식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1%가 넘는 급락으로 끝이 나게 됐고, 또한 손정희, 손마사요시 비상사태를 선언했음이다. 뭔 일을 말하는 건지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추적해보는 시간,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11월 19일 날 오늘 대한민국이지만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장 개장을 할 무렵에 화이자에서 드디어 이제 임상 3상을 마쳤는데 전에 알려지기로는 90%의 예방률을 갖는다고 알려졌는데 95%까지 예방률이 높아졌다. 얘가 이제 12월에서부터 상용화되게 되면서 미국에서 접종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42%가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었고 41%가 고연령층이었다. 두 개 다 여러 인종이나 또 다양한 연령층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산되는 최대 이제 5천만 회분이 이제 이번 연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럽, 미국, 일본에 이제 주로 공급이 되게 되고, 대한민국은 뭐 여기에 배제가 되어져 있죠. 배제가 된 게 아니라 선입금으로 입찰을 들어가지 않은 듯 해요. 그래서 이와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다음 달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되고, 초기에 알려진 예방률보다 5%가 더 높아진 95%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인종에서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 매우 좋아요. 근데 이 기사에 빠진 내용은 마이너스 72도씨의 극초저온 냉동을 먼저 해야지 되고, 냉동 보관을, 냉동 유통을 해야지 되고, 유통을 하게 되면 냉동 보관이 시작되게 되면 5일 정도뿐이 유통기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초저온 유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떠한 미국의 대형 병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 문제점은 이것을 접종하고서는 그 지속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좀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은 존재하게 되지만 드디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에서 만든 것 말고 러시아에서 만든 것 말고 미제,
미제 좋아하죠. 미제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근데 희한해요. 어제 11월 18일 시간으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마이너스 1.6% 하락,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똑같이 1.6% 하락, 짠 거요 뭐요.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69%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야, 얼마 전에는 코로나 저거 화이자 거 임상 3상 마치지도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모든 게 다 끝나고선 주식시장 폭발할 것처럼 막 우리 블로그와 카페에 막 어마어마한 막 댓글을 달면서 난리였잖냐. 근데 이게 뭐요? 어떻게 된 거야? 봐야 되겠죠? 급등이 나와도 지난번 3%보다 넘는 한 6%, 9%, 1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은 이와 같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 코로나 백신 기대에도 재확산 우려. 장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여전한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퍼지게 되면서 하락하게 됐다. 근데 매우 비상식적인 보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이자 저 백신이 2020년 11월 10일 날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임상 3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임상 3상 1차 테스트 결과 90%의 예방률을 갖는다는 보도만 나왔는데도 다우지수, 대형주 지수가 3%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 내용을 보게 되면 드디어 코로나19 종결시킬 수 있는 그 시점이 다가왔다 라는 게 되게 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이러했었던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예방률이 더 높아지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인종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됐고 당장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는 접종이 시작된다는데 단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이 되더라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맞으면 그게 다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인데 재감염 확산으로 그 미국의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1%가 넘는 급락이 나왔다고? 이해가 되지가 않죠. 비상식적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주요한 이제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닥스 지수 여전한 9월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냉각 주기, 약자 냉각기에 만들어진 비추세 구간에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중국의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비추세 구간에 여전히 멈춰져 있는데 S&P 500은 얘를 뚫었다가 지금 여기로 다시 내려와 있는 중이고 30개 종목의 평균인 다우존스 지수는 뚫었다가 얘도 소폭 이제 이 비추세 구간 상한선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 가격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과 중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주 지수의 상방의 변동성이 진행되는구나. 즉 미국의 11월 옵션 만기가 다가왔구나, 임박했구나. 언제? 내일이에요. 11월 20일. 내일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글로벌 옵션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수많은 기간 장시간 동안 공유를 해왔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가 되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글로벌 옵션 지수가 5월 18일서부터 8월 말까지 과열 국면이 진행되어져 왔었고 물론 3월 20일 이후서부터는 5월 18일까지는 반등 국면, 그 뒤에 과열 국면이 진행되어져 왔었고 9월서부터 8월 말서부터 이제 9월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방의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하방의 변동성은 여기 녹색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제한된 전체 폭중의 절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현재 11월 18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여기 과열의 임계 수준 여기에 정확히 또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5월 18일서부터 봐라. 조정이 나오면 가고 가잖냐. 지금 주식시장 잘 나가잖냐. 뭐가 문제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마사요시 투자의 규제 17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컨퍼런스가 되겠죠.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한 손 마사요시는 말했어요.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전 세계가 봉쇄될 수도 있다. 뭔 소리요? 지금 백신이
나와갖고 접종이 지금 시작이 되게 되고 2021년이 되게 되면 더 다른 백신들이 나오는데 뭔 소리요? 난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면 오라?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2020년 2월과 4월에 실물 경제 멈춰섰을 때 대비를 해야지. 뜬금없이 지금 와서 뭔 소리요?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을 왜 해? 주식시장이 5월 18일서부터 현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이 어떻게 냉각 중이냐. 지금 주식시장 잘 나간다. 와 같이 난리가 나는데 이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손 회장은, 손 마사요시는 당초 400억만 팔려고 했는데 비상사태 800억 있지니 2배 따블 늘렸습니다. 2배 넘게 매각했다. 보게 되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시장은 누구나 다 상승으로 간다고 다 그게 정설인 듯 양 드디어 상승 추세 불장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손 마사요시 투자의 기재가 맞나? 퀘스천 마크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고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만들어 온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긍정적 의미의 인간지표 역할을 해왔어요. 화두를 던져왔어요. 손 마사요시 뭔 말이요? 주식시장 잘 나간다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고, 지금 냉각주기라고 말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가들이 들어왔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런 판인데 뭔 소리요? 근데 과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 왔죠. 이미 공개방송에서 공유한 바 있는 2019년 12월 1일에 보도된 뉴스 기사예요. 짐 로저스, 워렌 버핏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받는 투자의 귀재. 얘도 이제 투자의 귀재죠. 이 분도 연세가 많으시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28일 한국을 찾았다. 인터뷰를 했죠. 위기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에서 시작된다. 위기가 오면 충격이 더 클 거야. 위기는 이미 already start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maybe. 뭔 소리요?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뭔 소리요? 2019년 12월? 무슨 말일까? 2019년 12월. 봐라. 옵션 지수를 봐라. 12월이라고. 10월 말서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불장이다. 불장이 왔다. 대세 상승장이 왔다. 시장이 난리가 났고, 저 시기에 냉각주기라는 단어를 지금과 같이 꺼냈다면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인간진표들이 뛰어들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휘젓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왜 그랬고, 투자의 귀재 손 마사요시가 왜 이럴까? 살펴봐야 되겠죠. 유명하신 분들인데 아무리 저희 공개방송에 들어와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난리 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파야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첨언을 드리게 된다면, 계속해서 냉각기를 가지고 지금 태클을 기술적 분석가들이 계속 걸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방송에서 이제 봤죠. 그러한 분들의 주장, 또한 손 마사요시, 짐 로저스도 냉각기의 절정에 이르지 않은 상황인데 왜 저와 같은 말들을 남겼을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와 같이 잘 나가는데 여기가 어떻게 냉각기냐. 아무리 뭐 냉각 주기의 약자, 냉각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이 가격대까지 왔는데 냉각기냐? 똑같죠. 지난 이제 이 동영상을 확대를 했더니 거목객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 가운데 대문짝만하게 박아놨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이 가운데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죠.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게 되죠. 3월 13일 날 모 방송국으로부터 지난 3월 초서부터 공유해 왔었던 분석 내용들을 봤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분석을 하는 것이 관심이 가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추가 폭락한다, 경제대공황이 왔다고 말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송국에 송구스럽지만 영어로 생방송에 나와주세요. 제 영어가 짧아요. 한국말도 더듬어요.
나오라니까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3월 13일 날이 여기에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절반 정도 약간 넘었을 때 폭락이 아직도 남은 시절 방송에 나가서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코스피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추가 폭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냉각주의가 끝났다는 말이 되겠죠. 이때 냉각기가 끝났다고 말했다면 지금과 같이 기술적 분석과 저희 방송에 난입해서 난리치던 그 반응이 여기서 나왔어야 되죠. 여기서는 됐고 여기서는 안 된다. 이게 뭐요? 똑같은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나 있기나 한 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 와 있으니까 안 된다. 여기는 밑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는 이 근거자료가 있죠. 뭔 말이냐면 매우 상식적이에요. 냉각기라는 것은 냉각 주기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옵션 지수 여기서 이 과열 국면이 끝마무리가 되게 되면 향하는 곳이 냉각주기면 냉각주의가 되게 돼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죠? 버스 타고 다니죠? 당고개에서 기차가 출발됐어요.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사당에서 기차가 출발됐어요. 지하철이 출발됐어요. 그 지하철의 앞에를 보게 되면 사당에서 출발했다고 사당행이라고 안 적어놓죠. 사당에서 당고개로 가는 것은 사당에서 출발을 했지만 당고개 행이라고 적어놓고 당고개에서 출발한 지하철에는 당고개 행이라고 안 적고 목적지 사당행을 적어놓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가 냉각기라고 지하철에다가 붙여야 됩니까? 과열주기라고 붙여야 됩니까?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똑같죠? 네, 요거를 이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특정한 기간에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오게 됐냐. 먼저 이제 손 마사요시를 봐야 되겠죠. 손 마사요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비상사태다. 자산 매각을 2배로 이미 했다. 발표를 했어요. 왜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끊임없이 공유해 왔었던 인플레이션이 증가되는 시절 민간 기업들은 이전하고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기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시절 기업의 지분 가치가 쉽게 증가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의 다른 표현 주식 가격이 쉽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과 주식 시장은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파란 선 내려가 검은 선 내려가 파란 선 올라가 검은 선 올라와.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2020년 3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기존의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식시장만 이와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는 고개를 숙이는데 객체, 손님인 그림자인 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어떻게 되는지 2020년 3월에 경험을 하게 됐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 마사요시가 이와 같이 비상사태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과연 저게 비상사태까지 될까? 손 마사요시는 파생시장에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가 본 것은 무엇이고 짐 로저스가 본 것은 무엇인가? 파생시장에 이 상승의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짐 로저스가 말했었던 12월경 10월 말서부터 2021년 2월 초까지 이와 같이 상방의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이 되게 됐죠. 파생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과도한 하방이든 상방이든 포지션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무슨 경제 위기가 발생됐을 때와 같은 충격이 발생된다는 것을 오랜 기간 척척한 성과를 쌓으면서 경험을 해왔겠죠. 짐 로저스. 현재 손 마사요시가 코로나 백신까지 이제 접종이 되는 시기에 왔는데 짐 로저스의 흉내를 낸 것인지 흉내만 내고 만 게 아니라 자산 매각을 2배를 늘려서 했죠. 왜냐? 얘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짝대기 5개요. 얘는 5월서부터 지금이 언제요? 8월 말까지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간간히 10월에도 9월에도 이와 같이 오버슈팅 구간에 잠깐 들어왔었고 10월에도 잠깐 들어왔었고 지금 또 11월에도 잠깐 들어왔었고 간헐적인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개월수로 따지게 되면 짝대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마사요시 옵션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저분 일정 기간 특정 방향 특정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짐 로저스가 경고했었던 그 시기보다 더 누적이 되게 된다면 향후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뉴스를 보게 되면 마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에 있는 주식을 갖고 다 날라버린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지나고 나면 외계인이 들어온 적이 없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하철은 단곡의 행위 과열주기 행위가 아닌 냉각주기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들은 끊임없이 말을 해왔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늘 저희가 남긴 녹화 편집본과 본방송에 난입해서 여러 가지 비하하는 발언들을 남겨왔지만 니네가 짐 로저스보다 유명하냐? 손 마사요시보다 성과가 뛰어나냐? 아니잖여. 그러면 유명하신 분이 말할 때 듣는 척이라도 혀 귓구녕으로 흘리지 말고 알겠냐? 네, 실물 경제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는 실물 경기를 보게 되면 미국의 실물 경제는 2020년 5월서부터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황소 부동산 부문, 작은 황소 설비 투자 부문 지표들을 보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2분기까지는 굉장히 격하게 증가가 되게 됐죠. 그렇지만 3분기에서부터 이전과 다른 개선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설비 투자 부문 속에서도 개선세가 격하게 진행이 됐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었고 미국은 3월과 4월에 제1차, 2차, 3차, 4차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고 3월 23일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진행해 왔죠.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3월과 4월에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안 되고 10월 경서부터 이제 또 협의가 진행이 됐지만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엮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못했고 여태까지는 또 미국의 법령이 정한 테두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법이 아닌 법령이 정한 바죠. 그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태까지도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합의가 지연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로 나타나게 되고 유로화는 선진국에 통용되는 화폐, 미달러는 이제 미국과 주요한 이머징 국가에 유입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화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유로화보다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 파란 선이 올라가게 되고 파란 선이 올라가는 기간에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눈으로만 보면 돼요.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갔니? 빨간색 선 올라가야지. 2020년 3월에 왜 그렇게 충격파가 컸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됐지만 파란색 선이 내려갔죠. 근데 빨간색 선이 2019년 10월 말서부터 횡보세를 나타내다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2020년 2월 초까지 왜 올라가? 내려와야지. 내려왔죠. 가격을 움직이는 주인이 고개를 숙였는데 객체 손님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다. 현재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모형의 주인이 보이는데 객체인 손님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다. 고개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이 고개 한 대 맞는 것을 손 마사요시, 손정희는 비상사태다. 아노 2배 팔았습니다.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또 다가오는 게 공포의 시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인버스는 해치 상품이에요. 인버스를 살 필요가 없죠. 코로나19 특수환경 속에서 2020년 3월 1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되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버리지보다도 더 빨리 수익률을 보이고 인버스를 타이밍 좋게 샀더라도 인버스 누적 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훨씬 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S&P 빅스 지수
공포지수예요. S&P 500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는 지수가 이 공포지수가 되게 돼요. 얘도 이제 보게 되면 얘도 기술적 분석이에요. 모양만 보는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적 투자 판단 기준이 안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만들어지자마자 현재까지 2018년에 만들어지자마자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절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기술적 분석이 될 수가 없음을, 기술적 분석은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던 시절 오직 볼 수 있는 게 가격뿐이 없었던 과거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서 만든 방법일 뿐, HTS에서 조회된다고 마치 과학적인 신문물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또한 급등주를 고가에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다. 과거의 기술적 분석대가가 만든 것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술적 패턴 분석들을 공유를 드렸죠. 고가로 판매되는 것들을. 이와 같아요. 얘도 그냥 그림만 보기 위한 거예요. 왜냐?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70%가 넘는 두뇌 용량을 활용하는 게 시각 정보일 때 많이 활용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좀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기술적 분석가가 사용하는 그림하고 달라요. 추세예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된다면 완전히 넌센스인 사람이 되게 돼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것을 수명주기,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말하고, 제품 수명주기, 핸드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와 같은 그 수명주기, 철학에서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리, 사회과학에 속하는 이론이고, 이론적인 백업은 장기간 동안에 매우 탄탄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이론이에요. 태동기를 출발하게 되면 상승의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쇠퇴기까지의 상승의 생애가 진행되게 된다.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빅스 지수는 2020년 3월에 쇠퇴기까지 도착하면서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죠. 현재는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 가운데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비행기 궤도의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에 반등을 만들죠. 적어도 한 번에.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있죠. 여기 와 있는데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냉각 주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남은 냉각 주기가 손 마사요시는 비상사태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 빅스 지수가 다시 경유지에서 반등을 만들게 되면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이 공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연동돼서 주식시장과 주요 금융상품들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머지않았음을 빅스 지수의 그림으로 인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인버스 지수를 여전히 살 때가 아니에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0년 3월 20일 이래 인버스를 살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중에 가장 많이 보여드려 왔었던 이 동일한 지표죠. 얘가 다우존스 지수와 경기부양정책의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야. 뭔지 모르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에 보게 되면 빨간 선 있잖아. 얘가 여기에 오게 되면 더 이상 땅굴을 파고 들어갈 데가 없다. 근데 얘가 여기에 왔잖요? 왔으면 다우존스 지수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됐니? 그 뒤에 얘 지수가 어떻게 됐니? 출렁임 속에서도 방향성이 출렁임의 변동성이 누적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진행됐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니? 그래서 3월 22일에 지속해서 공유해왔었던 바죠. 출렁임은 나타나게 되지만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 방향성은 상방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수가 없고, 3월에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온다고 인버스 EBS를 누군가 추천해서 현재까지 들고 왔다면 반드시 털어내야지 된다는 걸 계속 말해왔어요. 왜냐? 3월에 이 상대강도 지수는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서야 역사적 하한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인데, 다우존스 지수가 이만큼이나 확인한 것처럼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 길이 출렁임 속에서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자료를 수개월 동안 공유를 해왔었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수개월 동안 공유를 해왔지만,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이상한 댓글을 다는 인간 지표들은 이 내용을 봤음에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네만의 기술적 분석 테두리로서 계속 악성 댓글을 남겨왔고, 잠시 뒤에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매우 중요한 내용.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가 임박한 것을 넘어서 다음 주부터 팔에다가 콕 미제유, 아우 좋아요 미제 맞게 되는데 왜? 손정희, 손 마사요시 비상사태 왜 이런 발언을 했고 짐 로저스 2019년 12월에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20년 8월 공개방송서부터 현재까지 공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내용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번외 내용이 되게 돼요. 저희가 지난 11월 12일에 이제 예를 들게 되면 11월 12일 날 진행됐었던 공개 방송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공개 방송에 이제 들어와서 댓글을 막 안티한 댓글을 많이 달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녹화본을 보게 되면 댓글도 같이 다 녹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 1시간 08분 29분째에 요 댓글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킴 DDS 님도 윈드보이야 나가라. 윈드보이 나가세요.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안티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냉각기의 가격이 왜 올라? 맨날 레파토리 똑같음. 호두가 더 잼나. 호두 생방 오늘 휴방인가요? 쉴드 그만 쳐라. TV 내용이 없어. 레파토리 똑같음.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이었죠. 윈드보이. 당시에는 앞서서 많은 분들도 이 자료에 근거 자료에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을 봤기 때문에 윈드보이라는 저 대화명을 남겼죠. 근데 이 바보가 안티한 댓글을 달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 딴에는 더 이상 이제 댓글을 못 달게 됐으니 뭐 할 일 다 했다. 대화명을 바꿔야 되겠다. 원래 대화명으로 바꿔야 되게 되겠다. 근데 유튜브는 각 계정별로 계정 값이 고유의 값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대화명을 안티한 댓글을 남길 때는 다른 대화명 윈드보이라는 거를 썼지만 얘가 본래의 대화명으로 가게 되면 이전에 남겼었던 모든 그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의 글이 이 동일한 고유의 값이 부여된 계정의 대화명이 바뀌게 되면 이전 것들도 다 업데이트된 새 걸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녹화본 자료 속에 있었던 윈드보이라는 대화명도 원래 대화명, 자기가 바꾼 원래 대화명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대반꿀, TV 대산, 이 대화명이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난입을,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분의 이제 저게 이제 본명인지, TV 대산, 뭐 케이블에서 나오시는 분인지, 어디서 나오시는 분인지 본 적도 없지만, 저분에 관련돼서 되게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는 글들을 적게 됐고 제가 그 중에서 중재를 하면서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분 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다른 거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진행을 했더라도 우리 방송에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그와 같이 너무 거의 욕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제를 바란다는 것을 남겼고 많은 분들이 아니 거기 가서 말하지 왜 여기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자꾸 말하냐 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 분이 지금 녹화본을 계속해서 3월서부터 봐온 것 같으니까 볼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그와 같이 중립적인 의견 또는 중립을 넘어서 그와 같이 당신을 비판하는 댓글에 관련돼서 자제를 해야 된다, 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지난 녹화본들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겠죠.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왔어요. 심지어 한 분은 제가 영구적으로 좀 참여를 하기 힘들 정도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댓글이 있었죠. 맨날 똑같은 내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없어. 레파토리 똑같은 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2018년에 잠깐 이제 동업을 했었던 그 분이, 안티하게 좀, 2018년도에 저를 괴롭힐 때 댓글에다 썼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 욕을 좀 공개방송에서 애둘러 한 적이 있죠. 그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3월서부터 지금도 안 좋아요 저 두 개를 눌러 계속해서 참여를 해준 사람, 얘예요, 얘. 네, 그래서 잠깐이라도, 악연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동업을 했던 그분은 오해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지인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거 알아요. 그것을 좀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이 TV 대산,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도 TV 대산이라고 자기가 저거 대화명을 바꿨으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윈드보이가 자기였다는 게 자기가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랬어요. 당신에 대해서 욕하는 걸 막아준 사람한테 그 방송에 계속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보고 지금도 보고 있죠? 여기 들어와갖고 저한테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제재를 하는 것도 당신도 봤을 거야. 근데 이미 저희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녹화 편집본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대화명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유한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얘가 남겼었던 비슷한 내용들의 댓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기고 있죠. 아마도 이 패거리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 저희 채널을 보게 되면 영상이 나오게 되고 자기가 남긴 댓글이 보이게 돼요. 제가 여기다 남긴 제 댓글은 모바일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얘가 남긴 댓글을 클릭해야지 그 뒤에 제가 남긴 댓글이 보이게 되게 돼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참여해 주시지 않은 새로운 분이 보기에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말을 바꾼다, 이 세 개에서 네 명이 계속해서 대화명을 돌려가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남기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에이 여기 개판이구만 그리고 나가게 되죠. 이게 만약에 수익방송이었었다면 엄연한 영업 방해가 되게 되고 지금 수익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수사대 댓글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성 댓글을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이 벌금에 나오게 되지만 이것은 그 악성 댓글의 범위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 그동안에 모든 3월서부터 유튜브에서 진행됐었던 자료 백업되어 있고 법리 해석 마쳤죠. 많은 것을 찾아냈어요. 당신이 요거를 바보같이 바꿈으로써 당신이 지금까지 뭔 짓을 해왔는지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다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스태프 한 분이 몇 주간 야근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법리 해석 마쳤다. 용기가 있다면 당신 대화명으로는 더 이상 이제 댓글을 남기지는 못할 테니 다른 댓글로라도 왜 그랬는지 또한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본인의 심심한 소견을 남겨라. 아무 반응 없으면 진행한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머리가 나쁘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지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본 내용이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고 농담도 섞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를 섞게 되면 얘가 산으로 가버려서 실시간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진행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다. 머리가 나쁘면 하지 마시오. 당신 3월서부터 한 거 다 당신이 끝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는 댓글 차원의 형사고발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대화명을 가진 사람이 셀러리맨인지 사업자 신고를 내고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다만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저희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때 들어와서 여기를 말하면서 대놓고 막 쌍욕을 해서 하지 마라. 여기서 그러면 안 된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제재를 했죠. 그게 제가 한 것에 다예요.
이와 같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좀 오늘 진행했었던 주제 요거와 관련돼서 좀 댓글을 보고 좀 답변을 성실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재미는 봤죠? 네, 보게 되면 먼저 댓글 좀 이제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네, 김디디, 해당 금이님 이해 못하면 계속 돌려보면 언젠가는 되는데 두세 번은 보는 듯 한데요. 근 한 달 동안은. 네, 처음에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업무 중에 그 숫자로 표현된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지나간 중요한 자료들 늘 세 가지 꼭 봐야지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창과 방패의 전쟁, 요것을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출처가 어디 있는지도 좀 공유를 드려왔었죠. 그 내용을 근간으로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지시게 됩니다. 네, 킴 DDS님 일본어도 잘하네요. 네, 잘하죠. 네, 잘합니다. 잘하는 말만 잘합니다. 네. 네, 다음 댓글 보게 되면요. 네, 감성 댄도리님, 네, 피곤해서 잠들 뻔했네요. 네, 피곤하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댓글 또 보게 되면요. 네, 한승국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단순히 차트만 신뢰했다가는 골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격화되는 시절, 차트 50대 50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죠. 네, 다음 댓글 또 보게 되면요. 네, 진짜 리킴님께서 진짜 지주 3천 간다는 사람들 짜증나 죽겠어요. 뭘 믿고 3천 간다는 건지. 그 3천이라는 얘기는요, 2020년 8월에도 코스피 3천 간다고 막 들떠 있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녹화 편집본에도 그 3천 얘기를 누군가가 이제 적게 됐고, 8월에도 3천 얘기, 그 8월에 나왔던 3천 얘기를 지금 한다면서 제가 좀 댓글을 달았더니 본인도 민망했던지 그 댓글을 아예 지워버렸죠. 그런 일도 발생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 패거리들이 지금 대화명을 돌려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에너지 받아서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 발굴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내용 더욱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된도리님, 네, 전 뉴스 나오면 더 못 믿겠더라고요. 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은 뉴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그리고 그간에 2020년 8월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공개방송의 주요한 내용들만 좀 보게 되더라도 그들의 허황된 이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못 믿을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다시 한번 확인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 이제 보게 되면요. 다음 댓글 좀 보게 되면요.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아요. 반팔을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게 되면요. 네. 네, 리킴님께서 냉각기다운 조정이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오는 건가요? 옵션 만기 이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바 있고 방금 전에도 좀 힌트를 드렸죠.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채권 가격 지수를 분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질문에 콕 박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채권 가격 지수 좀 찾아서 살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제가 요약을 말씀드리게 되면 좀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방금 전에 그 윗부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좀 많이 좀
허망감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채권 가격 지수 설명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게 돼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고 옵션 시장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점. 네, 다음 댓글 또 보게 되면요. 네, 감성된돌이님, 코스피는 앞으로 엄청 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전에 공개방송 내용들 중에서 코스피라는 주제가 들어가거나 대한민국 경제라는 주제가 들어가는 공개방송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해온 내용이 어떠한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게 되면요. 네, 리킴님께서 손정희 씨가 얘기한 비상사태가 만약 오게 되더라도 그 충격이 3월만큼 크지 않을런지요. 네, 지금 누적된 기간은 크게 되지만 우리가 3월 20일 이래로 여러 경제지표 왜 인버스 2배수를 갖고 가는 시기가 아닌지를 이와 같은 얘 말고도 이제 다른 경제지표도 계속 봐왔죠. 그래서 계속 봐왔어요.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과열 국면에는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어요. 내려가봤자 3월과 같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 내용은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숫자로 표현된 값이기 때문에 그 변동치가 막 유의미한 결론을 뒤집을 정도까지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현재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와 같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추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드러내 준 거죠. 네, 그렇다는 점 공유를 했을 뿐입니다. 네, 욕은 하지 맙시다. 저는 아직도 저분이 누군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저분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저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그, 윈드보이라는 대화명을 들어봤을 때, 본인이 안티한 댓글을 남겼을 때 많은 분들이, 쉴드를 쳐주셨죠. 쉴드 치고 있네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본인이 윈드보이 씨가.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쉴드를 쳐줬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쉴드 친 사람은 나네. 근데 쉴드 친 사람한테 와갖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수개월 동안. 네, 다음 댓글 이제 또 보게 되면요. 네, 화질이 안 좋아지게 되면 페이스북 제가 적어드린 계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좀 더 나은 화질로 참여를 해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이제 보게 되면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네, 다음 댓글 보게 되면, 네, 화면이 안 좋아님, 네, 대화명은 화면이 안 좋아, 처음부터 화면이 안 좋아님이었나요? 네, 화면이 안 좋아님, 네. 아직 제한된 냉각기는 진행 중이고 조정이 기회의 시기가 되는 것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 맞는 거죠. 네. 계속해서 공유 드려왔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버스는 살 시기도 아니고 인버스는요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이 아니라 해지하는 상품이에요. 인버스를 담는 경우는 상방으로 포지션을 내가 가져가게 됐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봐 반대 방향 인버스 상품을 담게 돼요. 현재와 같은 시기 속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속해서 공유드려온 바와 같이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가치 증가가 매우 격하게 증가되는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을 찾으셔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지 인버스는 투자 수익률 일정 수준이 넘는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사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 어렵지가 않게 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셔도 관련된 내용들, 많은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버스 상품을 추천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파생 상품 투자를 하나요? 혹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뭐, 말하는 거 별로 들을 필요가 없죠. 네. 다음 댓글 이제 보게 되면요.
네, 보게 되면 네, 브라이언 씨님께서 하루하루 울고 웃는 분들은 도움 안 될 테고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뭐 짧은 투자 경력은 아니지만 주변도 많이 보게 되면 하루하루 이제 울고 웃기 위해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게 돼요. 근데 단기 매매를 누적하게 되면 승률 100%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바이 앤 홀드를 한 것과 수익률을 비교하게 되면 바이 앤 홀드 한쪽이 훨씬 더 크게 돼요. 왜냐? 바이 앤 홀드를 하게 되면 복리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바이 앤 홀드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리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단점은 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가능하고 일정 기간 계속해서 가능해 왔다면 지금 성과가 많이 다르죠. 네. 다음 댓글 보게 되면요. 네, 정민우님께서 인버스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인버스를 사놓고 단타로 재미를 봐도 될 듯 하네요. 인버스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버스로 투자 수익률을 쌓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지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인버스 저 하락하는 기간에도 또 상승하는 금융상품들이 있고 남들이 공포로 여기는 빅스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 미리 방향성과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기회의 시기가 되어 왔고 되게 됨을 지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되죠. 네, 다음 댓글 보게 되면요. 네, 유윤경님, 네, 늘 도움 주시는 말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은 댓글 이제 시간이 2개 정도만 보고 오늘 이제 준비한 공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만 잘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정혜원님, 네, 높은 내공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단 한 줄의 글에 느껴지게 되고요. 네, 다음 댓글 이제 보게 되면요. 다음 이제 댓글 중에 질문 내용 좀 보게 되면요. 인버스님, 아니, 제발님, 인버스에 관련돼서는 오늘 공유한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인버스를 사지 말라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털라고 3월 22일에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려왔어요. 11월 달이에요. 네, 좀 안타까운 말씀 드리고요. 네, 역시 정의원님이 좀, 냄새가 나요. 아주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댓글 하나만 더 보게 되면요. 네, 캐당금이님, 네,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하나만 더 보게 되면요. 네, 마지막 댓글이 없으면, 네, 리킴 님도, 네, 내공의 향기가 나고요. 네. 파이브정님, 냉각 주기 종료가 가까이 온 듯한데 2에서 3개월 안에 종료 예상하시는지요? 요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전에 공개 방송에 채권 가격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설명을 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지우고 싶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거 지우면 또 그거를 티를 내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 하다가 그 다음번에 다른 말이 추가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것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체는 근데 확인할 수가 있죠. 네, YJK님, 오준철님, 은빛늑대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쉴드 쳐준 건 나네. 나한테 왜 이러나. 네. 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준비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준비한 손 마사요시 지금까지는 사케다 대교가 나올 때만 나오던 그 음이 나왔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더 졸리지 않게 더욱더 재미난 방식과 재미난 이야기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감정상의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공유드리고자 늘 정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속해오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준호님 고맙습니다. 네, 상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